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5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생각나는 대로 이제 멈추지 않고 5분 동안 쓰시는 거예요. 그 5분을 이렇게 쓴 다음에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바로 거기서 찢어버리셔도 돼요. 불태워도 괜찮습니다. 책에는 트라우마 글쓰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표현적 글쓰기라고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치유적 글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는 사실 굉장히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고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말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침투사고라고도 불리는데 마치 외부에서 머릿속에 딱 생각을 집어넣듯이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머릿속에 막 아무렇지도 않게 떠올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작은 실수를 했는데 나 이것도 못하냐? 정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라보는 작업, 인식하는 작업이 글쓰기로 하는 게 치유적 글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근데 그냥 해롭지 않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막 찌르고 해롭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글로 써서 객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막 뭐 고통을 받았던 얘기, 그 사건에 대해서 쓰시다 보면 어떤 기억이든 빈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치유적 글쓰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통찰할 수 있게 되죠.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 뒤틀린 적이 있었어요. 온 몸이 다 뒤틀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숨도 쉬지 못해서 위험할 뻔했는데 응급실에 어찌어찌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전에 글을 쓰기 전에는 내가 이걸 또 경험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내가 운이 안 좋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불쾌한 경험은 막 다 떠올리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만난 그 레지던트 의사가 되게 불친절했는데 이렇게 몸이 약하니까 내가 저런 대접이나 받지 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웃집 아줌마가 뭐 어린애가 뭐 이렇게 됐냐고 하면서 풍 걸린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참 아줌마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글을 쓰다 보니까 알게 됐고, 근데 내가 병원에 어떻게 갈 수 있게 됐지? 그 병원 갈 때 차에 태워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를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아저씨를 글을 쓰면서 발견하게 됐고, 또 응급실에 그 의사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친절했던 간호사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은 처음에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끝까지 저를 챙겨주셨던 것들을 이제 상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글을 쓰면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제가 막연하게 그냥 이런 경험을 또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었는데 그렇게 잘 이겨나왔으니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내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거 발견하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막연한 실망감, 두려움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일단은 내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막 화가 나서 어쩌지 못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근데 그렇게 감정이 어떤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때 그거부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글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글을 뭐부터 써야 되나 고민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쓰고, 가장 좋은 치유적 효과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책으로 엮는 경우에는 다른 의지가 또 작용을 하는 거고, 치유적 효과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치유적 효과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왜 이게 글 쓰는 게 중요하냐면, 글을 쓴다라는 건 어떤 지점부터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쓴다라는 걸 이제 닻을 내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 닻을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들을 쓰고 그런 것들을 객관화하다 보면 이게 나의 감정도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는 거구나. 쓰는 과정에서 내가 주로 경험하는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감정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워크숍에서 예전에 했던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그냥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그런 다음에 핸드폰으로 5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래서 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럼 5분 뒤에 울리겠죠. 네. 그럼 생각나는 대로 이제 멈추지 않고 5분 동안 쓰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 이거 왜 써야 되지? 막 이러면서 써도 되고. 근데 보통은 힘들 때 하실 테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면서 쓰시다 보면 생각보다 5분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 손으로 쓰다 보면 이게 생각을 내가 다 쓰려다 보면 이게 되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엄청 빠른데 손으로 글씨 쓰는 건 느려요. 그러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느려져요.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점차 글을 쓰면서 느려지게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 5분을 이렇게 쓴 다음에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읽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서 찢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버리고 나시면 약간 멍한 상태에 머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일종의 명상 효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비웠네요. 뭔가 네. 막 쓴 다음에 비우고 찢어버리는. 네, 찢어버리는 네. 거죠. 생각이 뭔가 네, 팍 그죠? 날아간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내 생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걸 발견할지는 하시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찢을 때 그런 어떤 쾌감 같은 것도 좀 있을 있죠. 것 같네요. 있죠. 팍팍팍팍 찢어서. 네. 불태워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니까 또 내 얘기가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됐더라. 그러면 맞아요. 뭐 꼭 책을 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블로그나 이런 데도 올린다거나 뭐 할 수도 네. 있죠. 굉장히 본인의 그 예술가적인 부분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표현 너무 좋은데 내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SNS에 올리면 좋죠. 또 내 안에 있는 표현, 나만의 고유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